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서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x의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ab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a. 자,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y는 equal x 대칭하는 이런 형태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xy 분자를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y는 x-a 처리가 되겠고, y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구한 이 역함수가 지금 b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이퀄 b 이렇게 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a는 이퀄 3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됐습니까? 자, ab 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둘을 열심히 곱하기 하겠습니다. 곱하기 해주면 정답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y는 이퀄 x 대칭 관계가 있는 거니까 xy 문자를 이렇게 바꾼다. 됐죠? 자, 물론 이제 조금 더 까탈스러워지게 되면 정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뭐 다시 정역되고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함수식 형태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722 약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는, 자, 일단 722 약수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720은 9, 8, 72에다가 10이니까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빨리 끝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의 4제곱에다가 3제곱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면은 좀 무난한데, 자, 6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또 2 곱하기 3, 2하고 3하고 인수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6을 이렇게 꺼내게 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6 이렇게 꺼내고 나머지 이제 이쪽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4, 4, 16, 16개가 되는 거죠. 자, 16개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해간다. 소인수 분해해서 이렇게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하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약수의 개수를 그냥 구하는 거는 뭐 이쪽 원래 이쪽 숫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6의 배수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살짝 활용되는데, 자, 요런 인수를 꺼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 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고 살짝 한번 응용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해서 처리해가는 과정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냐.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이다. 평행이동을 질문 던졌다. 자, 이런 것은, 자, 유리함수에서는 이 평행이동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아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근선을 정확히 잘 조사하면, 자,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y는 x-2에 3x 플러스 1 했을 때 점근선을 살펴보면 분모 0 만드는 2, y는 이렇게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일단 점근선을 구해 가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이제 포개진다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또 해야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6에 있으니까 플러스 6에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분의 k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주는 이 k 값이 얼마다? 7이다까지 이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k 나왔고요. 그럼 이쪽은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큼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 그래프는 뒤쪽 거를 평이동 시켰다. 2만큼, 3만큼 평이동 시켰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더하기 하는 숫자가 된다면 역시 또 1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점근선이 곧 평행이동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유리함수에 있어서 평행이동하고 점근선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항목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면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됩니다.
이어서 4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그냥 함수 찾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 기억은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2가 나오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어 있군요. 자, 좌표 2가 있는 거니까 함수가 다 되겠죠. 자, gx라는 것은 y는 equal x. 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자, 1, 2 이렇게 나오는데 또 y 집합에 다 있으니까 함수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hx, x제곱. 대입하면은 1 나오고, 2 대입하면 4 나오는데, 이런 원수가 역시 y집합 공역 부분에 다 있으니까 역시 함수가 되겠습니다. 리을은 이곳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0,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1, 이런 형태가 이제 치역 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0이 지금 있나요? 자, 없죠. 오호,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가볍게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냥 기초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수 없이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 설명하려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그런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런 형태. 근데 주어진 문제가 보게 되게 되면 x 앞에 부하고 루트 앞에 부를 보니까 3,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져 가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평행 이동이 좀 되어 있죠. 자,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있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 루트에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축으로 2만큼 축을 쭉 그려서 x축으로 1, 2,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순간 1 마이너스니까 음수값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음수값이니까 음수값 이런 형태로 그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서히 좀 알아볼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 정의역 부분은 뭐 간단하게 8-4x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되는 건데, 자, 부동호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그 다음 니은은 그래프 모양에서 평행이동해서 1 되는 거 알겠고, 자, 원래 이제 3, 4분의 방향 형태로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 한 이 값이 최대값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많은 말이 되겠습니다.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실질적으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x는 1보다 작은 곳에서 그래프 y는 equal x 대칭이다. 역함수 관계에 있느냐?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우선 요거 절차를 보게 되면 치역 부분이 역함수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범위 자체는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역함수를 쭉 구해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얼마였던가요? 8-4x, 8-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역함수를 구하게 된다면 일단은 문자를 바꿔야 되겠죠. 플러스 1 됐고, 자, 그럼 정리 한번 들어갈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또 열심히 넘겨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제곱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제곱을 좀 하겠습니다. x-1의 제곱, 그럼 8-4y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y는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x-8의 제곱 마이너스 8 되겠고, y는 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마이너스, 원래 이거 잘못 썼는데요? 잘못 썼습니다. 이거 갑자기 8로 바뀌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해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처리됐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좀 빠르게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형태에서 이제 평행이동을 판단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놓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정의역하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사분면지라는 이 되게 세 개의 부분을 아주 좀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 좀 하면 되는 거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 그래프가 이제 아주 풀이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하도록 합니다. 6명이 이름이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섞어서 임의로 한 장씩 나눠줬는데 6명 중에서 2명만이 자기 자신이 적힌 카드를 받겠다. 그럼 4명은
다른 사람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이쪽 뒤쪽 4명 부분이 좀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우선 6명 중에서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의 카드를 받았을까요? 자,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2명을 선택해 놓으면 이 2명이 자기 자신의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명은요. 자, 이름 써서 하기 뭐하니까 숫자를 좀 하겠습니다. 1, 2, 3, 4라고 돼 있을 때 자, 이 부분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이 와야 되죠. 2, 3, 4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형태로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완전 순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자, 고1 과정에서는 수용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풀법이 되겠습니다. 뭐 포함 배제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일단 1학년 과정은 무난한 풀이를 공부하도록 하죠. 자, 2가 왔을 때 그럼 두 번째 2에서 올 수 있는 것은 1을 하고 3, 4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됐습니까? 1, 2 그럼 뭐가 남았죠? 3, 4 남았으니까 4, 3 이렇게 돼야 되겠고 2, 3 1, 4 남았으니까 4, 1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2, 4 그렇게 되면 1, 3 이렇게 됐습니까? 세 가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 맨 처음 수용도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9가지 다 이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3, 5, 15인가요? 1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됩니까? 오호, 그럼 가지수가 갑자기 팍 늘어납니다. 곱하기 되니까 9, 1은 9, 45니까 135가지가 되겠군요. 135 됐습니다. 됐죠? 자, 완전 순열에 해당하는 거,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형태로 나열돼야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수용도를 통해서 처리가는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이제 3 곱하기 3 나온 이 부분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요 시험 범위 파트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 거듭 강조드리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다음 식에 값을 뭐 열심히 구해서 함수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f, g 요 형태의 역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뒤로 이제 써야 될 것들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hx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hx라는 것은 f 역함수에다가 gx 이렇게 되는 함수다 라고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4를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는 f 인버스에다가 g4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뭐부터 처리하죠? g4를 구하면 되죠. g4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은 f 인버스 마이너스 3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이제 a 이렇게 해서 f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5는 이퀄 마이너스 3. 이 양식이니까 플러스 2에서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즉 h4는 이퀄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h 인버스다. 그러면 h의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겠네요. 역함수를 구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역시 순서 바뀌면서 역함수 돼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h 역함수에 이제 얼마를 대입하겠다? 2를 대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g 역함수에다가 f2를 집어넣는 거니까 f2부터 계산하면 되겠네요. f2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달라. 함수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4-5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g 역함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겠고, g 역함수 마이너스 1 모르니까 b라고 해주면 g, b는 마이너스 1 이런 거 풀면 되겠습니다. g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의 b 값은 2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h 역함수 1은 이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이 되는 겁니까? 자, 계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하고 2 나온 이 결과를 또 이제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 결과는 2가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차분하게 연산을 좀 해가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결국 합성함수의 역함수 했을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써져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좀 핵심적으로 좀 사용되겠고,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H에서도 H의 역함수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똑같은 이론들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차분하게 계산하는 절차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따라서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번 함께 합니다. 그림과 같이 4보다 큰 곳에도 정의된 유리함수. 하하. 점근선 x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프의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직선과 그래프 x축과 y축 만나는 점 AB. 이 부분은 뭐 쉽게 점 처리될 좌표가 되겠고, 이때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AB 좌표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분의 1 AB 길이 이렇게 처리 곱하기 높이 h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1에다가 이 부분은 이제 7루트 이렇게 끝나죠. 높이 h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알겠습니다. 이 h에 의해서 넓이 최소가 좀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좀 처리해주면 좋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3이라는 이제 정근선 부분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평행 이동해서 자, 이런 모양 형태를 보겠습니다. y는 이꼴 x분의 1 됐습니까? 자,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직선이 이렇게 돼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겠고,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유리함수까지 최소 거리를 해야 되는데, 자, 유리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적인 성질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정근선의 교점지라는 이런 모양 형태니까 바로 여기 만나는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성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하는 것이 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분의 1을 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교점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제곱 값이 1 이렇게 처리돼서 이 좌표가 1,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거리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높이 h가 최소가 될 때는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이끌어내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형태 그래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평행 이동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프에서 처리해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넓이는 7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식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처리해주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자, 요만큼 이제 평행이동하고 그래프는 유지하는 거죠. 자, 유지된 상태에서 평행이동해서 점근선이 원점이 되게 갖다 놓게 되게 되면 이 직선 자체도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굳이 평행이동식을 하지 않아도 점근선의 교점 지나는 거였으니까 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겠고, 그럼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y는 이꼴 x 만나는 이 점이 최소 거리가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쉽게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자, 여러분들도 저기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문풀이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주사위, 빨간 주사위 5개, 파란 주사위 3개가 있습니다. 이 주사위 8개를 일렬로 늘어놓을 때 크기가 가장 큰 빨간 주사위가 크기가 가장 작은 파란 주사위보다 앞에 오도록, 두 개 주사위 사이에 좀 규칙이 있네요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가장 큰 빨간 주사위,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작은 파란 주사위, 요 두 개 사이에 이제 어떤 이제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다른 주사위는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면요, 전체가 지금 8개가 되는데 2개가 문제가 되니까 6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6개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6팩토리얼.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사위가 쭉 나열되어 있겠다. 이제 2개의 주사위 사이에 이제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빨간 주사위가 이곳에 만약에 나열된다면 이 파란색 주사위는 어디에 나열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뒤쪽 7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빨간색 주사위 이곳에 나열됐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이니까 여기까지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맨 마지막 여기에 나열됐다면 이제 뒤쪽 나열되는 거니까 1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나열되면 되겠다. 이런 방법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들어가면 되니까 6팩토리얼이 그럼 어떻게 되죠? 720이던가요? 720 되겠고, 자, 이걸 또 열심히 합해야 되는데 합이 좀 잘 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합해야 되는 거 잘 했다고 하죠? 이렇게 할까요? 10, 20 됐습니까? 30 뭐 이렇게 처리가면 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10, 20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28이 되니까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어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3이 계산이 되는데 또 계산해서 됐습니까? 자, 28 이렇게 계산되면 이제 그래도 곱하기 또 해야 되는데요. 72 곱하기 28 좀 해야 될까요? 28이 16에다가 7, 8이 56에다가 5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2는 4에다가 2, 7이 14 이렇게 처리됩니까?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개수가 또 뭐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6에다가 1에다가 올라가는 20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되죠? 20160 20160 자, 이렇게 처리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건데 이 두 개 부분에 좀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규칙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자, 이제 이 규칙이 있는 이 두 개의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켜줘 가면서 자, 빨간 주사위가 이거보다 항상 앞에 와야 되는 거니까 빨간 주사위를 이곳에 나열한다면 그러면 이제 뒤쪽 부분에서부터 포함해서 나열될 것이 7가지 여기에 나열된다면 6가지 이곳에 나열됐다면 몇 가지 또 5가지 이런 규칙적으로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규칙을 얻어내서 풀어가는 이 절차 제가 설명하니까 좀 수월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조금 어려운 규칙이죠. 실은 저기 2학년 과정에 가서 가보면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런 나열들은 이제 뭐 같은 문자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2학년 과정에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학습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하는 그런 것을 이용한 그런 풀법이 바른 풀법이 되겠습니다. 10번 출발합니다. X집합에 대하여 F2가 2 이건 뭐 이미 주어져 있는데 뭐 굳이 그러면 있을까요? 됐건 보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두 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건가요? Fx는 이꼴 X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되겠고 그냥 뭐 역함수고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굳이 2를 좀 해야 되나요? 1, 3, 4, 5가 관심이 많은 거고 1, 3, 4, 5가 관심이 많은 거고 뭐 굳이 2를 쓰자면 2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4개의 원소에 대해서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합성함수 했을 때 항등함수 형태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원소의 개수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 개수가 이렇게 몇 개인 경우, 4개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는 무조건 있겠습니다. 그럼 2번 아니면 뭐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자, 문제 없이 이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것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1345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가 2개가 되고 2개는 서로 크로스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자,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개는 자기 자신을 가는 거 만들고 2개는 크로스 돼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4개에서 2개를 고르고 나머지는 2개는 짝지어서 듣는데 2개 중에서 어느 쪽은 크로스 어느 쪽은 자기 자신 이렇게 되니까 이 팩터를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자기 자신을 가는 걸 선택하겠다 이런 결과가 되겠죠. 약분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계산해서 6가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1, 3, 4, 5 1, 3, 4, 5 이렇게 되는데 2개 중에 이제 빨리 짝을 지어 가지고 아이고 자기 자신이 아닌데 자, 크로스 시키고 또 크로스 이렇게 시켜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개에서 2개를 고르고 2개에서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럼 뭐 하나는 뭐 크로스 하나는 이렇게 나열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4 컨벤션 2에다가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3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인 체계를 좀 세워서 풀어가면은 뭐 그럭저럭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나름 또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4개, 그 다음에 이제 2개에 나머지 2개는 크로스. 자기 자신을 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짝지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체계를 좀 생각한 거죠.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거 보십시오. 자, 2개씩 일단은 조편성 형태로 이게 이제 조편성 해준 거죠. 그래서 나열.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나눠지면 되는 거죠. 조편성만 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둘 다 크로스 하기로 이제 작정했으니까 뭐 어느 쪽 크로스 이게 경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편성 하면은 가지수 이렇게 됐습니까? 자, 논리 체계를 세워서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차곡차곡 풀어가야만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수의 이제 가장 전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숫자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과연 이론들을 얼마나 예쁘게 좀 잘 적용했느냐 이런 것들이니까 10번과 같은 문제들이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를 밟아가는 절차 복습 정확하게 한번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x에서 a로의 함수, 자,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 자, 그 다음에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다. 이 참수가 그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원소에 두 개 대응되는 거니까 이게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축보다 큰 쪽에서 정의돼야 되겠다. 그럼 대칭축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는 거니까 x 값은 이제 2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2보다는 좀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에서 여기에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주어진 함수 값은 4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정의역, 치역 이 부분이 정역은 이렇게 되겠고 치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숫자가 일치되지 않죠. 자, x에서 x로의 함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에서 x로의 함수를 좀 하게 되려면 우리는 함수 값이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y는 이퀄 x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y는 이퀄 x, 자,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0 또는 5가 나오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서 본다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5일 때 만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2보다 큰 쪽 그래프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교점이 5가 되겠죠. 자, 5 대입하면 이제 5 이렇게 나와서 정의역 5보다 크다 그러면 치역도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아하, 이런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된 뭐 아주 좀 그럴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다? 5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 부분은 문제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대칭축보다 오른쪽 부분 형태에서 돼야 되겠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게 되면 정의역 부분하고 치역 부분이 이게 지금 같은 집합이 되는데 2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y는 이퀄 x 이걸 이용해서 교점을 찾아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5보다 크다 가는 과정. 자, 중요한 항목이라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자, 실수하기 또 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점근선이 x는 a, y는 9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경이 주어져 있군요. 자, a가 아니다. 정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겠고 9a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ad-bc 이런 거는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형태의 표현인데, 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ad-bc가 0이 아니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a, b, c, d 이런 식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역함수를 우리가 열심히 구해놓게 되면 그 녀석은 원래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와, 요거를 이제 근데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를 평행이동하겠다. x축으로 얼마만큼, 2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b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 됐습니까? 자, 이 함수랑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자, 역함수는 우리가 좀 살그머니 좀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꼭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유리함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일단은 점근선들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자, 역함수의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이게 바뀌면 됩니다. x가 9가 되고 y가 a가 되겠다 구해놨습니다. 자, 원래 점근선이 되는데 이건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x가 a에서 2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3a가 되겠고 y는 9에서 그럼 y는 9 플러스 3b 이렇게 되면 이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일치하려면 이제 점근선들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3이 나오겠고, 그러면 9 플러스 3b가 또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의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a 값 b 값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점근선을 이용해서 불안풀이 좀 그럴싸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fx는 함수식을 다시 쓰게 되면 x-a가 3 되겠고, 그러면 이제 9x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때 이제 f2를 구해달라. 29, 18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니까 16이 되는데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뭐 그냥 산수해서 뭐 식에 이제 다 대입을 해서 처리도 가능하죠.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도 있겠고, 주어진 함수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한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판단한 거죠. 평행이동. 그럼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겠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고, 자, 역함수 이제 정근선이 이제 x, y가 바뀌는 거니까 밖에서 써놔서 정근선이 일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 거. 어떻게 해주면 좀 문제의 취지를 좀 파악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제 좀 설명이 여러분한테 좀 보탬이 좀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좀 보탬이 좀 되겠죠. 자,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 소개해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서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1행과 2행에 검은 공 3개, 흰 공 2개를 각각 나열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3개의 열, 제1열, 2열, 3열에서 같은 공이 나열되어 있다. 아하,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5개의 열 중에서 3개의 열만 같은 색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모든 구슬의 크기와 모양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검은 공 3개. 근데 이제 이 나열되는 부분들이 검은 공 3개가 같은 열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럼 흰 공 2개가 나머지 열에 나열되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검은 공 2개에 흰 공 하나가 이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니까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 되면 되니까 이런 건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2개면 나머지가 검은 공 2개인데 검은 공 2개가 이쪽에서 달라진다. 이건 또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원래 열에 같은 개가 3개 되는 경우 자체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가 같아지고 나머지 2개의 공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5개의 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좀 겹쳐야 될 부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 3개의 열에다가 자, 바로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를 같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선택된 3개의 열 중에서 흰 공이 들어간 열이 어떤 열일까요? 자, 마지막 열일 수도 있고 가운데 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같은 공 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열 부분에는 이제 검은 공, 흰 공이 이제 이렇게 나열되는데, 검은 공을 앞에 쪽에 일단 뭐 크로스 돼가지고 밑에 열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 공, 흰 공 이제 다른 색을 놔야 되는데, 자, 앞쪽이 위쪽 1열에서 1열에서 뭐 검은 공이 앞일까요, 뒤일까요? 뭐 이거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가지수 형법을 구하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요 10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는 60까지. 그래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은근히 그래도 이제 논리 절차를 좀 따져가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설명 좀 이해 잘 됐습니까? 자, 먼저 조사를 해서 자, 3개 같아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겠다. 검은 공 2개, 흰 공 하나가 같아지는 3개에 의해서 같아지는 경우 외에는 다른 때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나열할까? 5개의 열 중에서 3개의 열, 같아지는 열을 선택을 하겠고, 그때 이제 그곳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흰 공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3가지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열 부분에서도 나머지 개수를 또 나열하는 가지수 해서 전체적인 가지수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과연 이 문제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 절차를 거쳐가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한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y는 3분의 1 x 플러스 k가 유리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리함수. 근데 x분의 2인데 2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평행이동한 거네요. 평행이동한 거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수 k값, 여기 k가 있는데 관계없이 그 길이가 항상 일정하려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이것도 좀 의미 파악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직선 쫙 그어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휜 정도가 같은 그래프죠.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이 간격이 지금 항상 B로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를 지금 이동을 한 건데 A만큼 E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서 쭉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평행 이동한 부분 A 이 부분이 자, 요 점이 여기 가고 요 점이 여기 가고 계속 똑같아지게 되면 이 간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일정하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 이쪽 점이 여기로 가 있다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 간격이 어떻게 일정하냐? 이게 지금 매치업이 안 되면 뭐 일정하다는 표현들이 이게 매치업이 잘 안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바로 일치시켜가는 겁니다.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직선을 가면서 만나는 이 관계가 서로 같다면, 그러니까 직선 k 값도 좀 이렇게 좀 표에서 이동되지 않습니까? k 값이 이제 여길 때 지금 알아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평행 이동하고 일치가 된다면 간격이 변할 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a분의 이 부분이 직선의 기울기인 3분의 1하고 이렇게 일치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a 값은 가볍게 6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모양에서 이 곳이 6이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호, 관계를 구하게 되면 2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루트 1에다가 3이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간격이 바로 B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낸 거네요. 자,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값을 곱하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2 루트 10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한 부분 문제의 취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원래 그래프 그려진 거, 그 다음에 평행 이동에서 그려진 그래프, 그 부분을 직선이 지나는데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k 값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k 값 그대로 평행 이동했는데 이 간격도 그 다음에 생기는 이 간격도 다 같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평행 이동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간격이 또 똑같아지겠죠. 평행 이동한 그 수차하고 매치업시켜서 처리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자,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자가 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이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대하여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자, 이런 것은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이다. 됐고, 자, 역함수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역함수에 대한 정보도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게 되면 y는 이퀄 마이너스 x다. 그럼 마이너스 x 대충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됐습니까? 2분의 1 x다. 마이너스 2분의 1 x, 이것도 좀 무난하게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로 구해달라. 역함수로 구하는 건 뭐, 역함수 y는 이꼴 x 대칭에 이거는 거니까 그냥 쭉 연장선 가면 되겠죠? 자, 그런 거니까 요거 역시 그냥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대칭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이꼴 마이너스 2x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역함수를 좀 식으로 써도 되겠고 이렇게 그래프 모양으로 좀 살펴봐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식이 좀 살짝 좀 필요한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gx라는 것을 좀 식으로 좀 쓸까요? 쓴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0보다 작다가 되겠죠.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역시 여전히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이꼴, 아이고, y를 또 쓰다니. 자, g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모양 형태로 역함수를 좀 구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기억부터 좀 알아보가 볼까요? 기억에서 이제 g1은 이퀄 마이너스 2입니까? 질문 던졌는데 이렇게 함수가 구해져 있으면 이제 대입해서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함수가 구해져 있지 않다면 이 식은 f-1은 1입니까? 이런 형태의 질문으로 판단해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함수식이 얻어진 상태라면 그 함수식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니은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그럼 뭡니까? 자, 3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GA를 해야 되는데 A 값이 양수니까 아래쪽 함수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결과를 두 번째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a를 음수 쪽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a가 되겠고, 그럼 세 번 대입할 때 a라는 것은 다시 이 결과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a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면 2n번 한 것은 자 2n a승 이렇게 됩니까? 이거 질문 던졌습니다.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을 풀어가려면 a 값이 양수일 때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해 가면 되죠. 그래서 g4a를 하게 되니까 다시 대입해서 가서 플러스로 바뀌어주니까 4를 이제 2의 n승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즉 이 식을 g의 2n a라는 것은 뭐 2의 n승 a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4가 아니 이게 n승을 처음부터 쓰면 안 되는데, 자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이론을 확장시켜서 맞아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제 a가 이제 음일 때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주어진 식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려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ga를 먼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음수인 경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제 제곱 a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2a 부분 2x 부분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2a가 되겠고, 세 번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네 번을 하게 되니까 다시 제곱 플러스하면 더 제곱되니까 2제곱 a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 번째 나온 부분들이 이제 결국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알겠습니다. 같다는 걸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규칙성, 음수일 때도 이런 규칙성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짝수 번째 아주 재미난 규칙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디귿 같은 거에서 함정을 만들었으면 이제 더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함정이 되냐고요? 왜냐면 2번 부분에서 이렇게 살폈으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이제 이게 딱 질문 던지게 되면 이제 짝수 부분 해가지고 이런 규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네요 해가지고 맞으니까 그냥 오 이렇게 했는데, 홀수 번째에서 규칙이 안 맞아가지고 다 틀리는 뭐 그런 문제였다면 진짜 완벽한 문제가 됐을 텐데, 다행히 홀수 번째 했을 때도 짝수 번째에는 이런 규칙이 돼서 됐습니까? 자 이런 규칙이 맞아떨어져 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행인 거죠. 다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자연수 n이라는 것이 뭐 a 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합성함수를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표현 정확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a가 이미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부분에서 양수일 때 했다고 음수일 때 조사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음수까지 조사해서 맞춰야 되는, 자 원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해달라. f2는 7.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알아볼까요? 2는 미리 끄지만 2를 먼저 쓰죠. 1, 3, 4, 5 남겨놓고 그 다음에 7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6, 8 해놓으면 2는 7에 대응됐다. 그럼 나머지 원소들만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원소들 좀 알아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규칙은 또 뭔가요? 나온 결과 치역인데 치역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y다. 그럼 이게 지금 치역 이퀄 공역하고 이렇게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가 대응되어 있는 게 좀 더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규칙을 좀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1, 3, 4, 5 이 녀석들이 분명히 4, 6은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야 이제 전체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1, 3, 4, 5가 가서 대응된 부분이 6, 8로만 대응될 때 하고,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대응될 때 요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눠져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더 적은 집합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요? 자, 그렇다면 1, 3, 4, 5가 6, 8로 대응될 때는 자, 요거는 좀 무난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함수 개수를 구하면 되죠. 2의 4제곱 이렇게 함수 개수. 근데 이제 왕창 6에 대응되거나 왕창 8에 대응되는 요 두 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무난하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3, 4, 5가 6, 7, 8에 대응된다. 이렇게 될 때는 요게 조금 어렵죠. 이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4개의 원소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편성한다는 얘기죠. 두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1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조편성을 한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덩어리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덩어리, 한 개 덩어리, 한 개 덩어리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세 개의 원소에다가 뭘 하면 되죠? 1대1 대응하면 되죠.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에 여기는 14가 계산되는 거죠. 16이 14 처리가 될 것 같고, 야, 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요게 좀 소거가 되겠고, 요게 그러면 6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36이네요. 36. 36, 40에 그러면 가지수가 그럼 몇 가지가 됐습니까? 50까지 됩니까? 자, 결과가 50까지나 되는 주관식이죠. 자, 50까지 객관식인 줄 알고 체킹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50까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중간에 이게 지금 이미 결정된 2가 나와 있다. 이거 왜 줬지? 이랬던데 이거 관여가 됩니다. 어쨌든 2는 7로 대응된다.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 원소들이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니까 6, 8을 충족시키면서 이제 또 이쪽에서 7로 또 가서 더 대응돼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 구할까? 그랬을 때 당연히 6, 8에만 대응되는 경우하고 6, 7, 8에 대응되는 경우 애초부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이제 함수의 개수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제 두 개를 이제 6건 형태로 이제 빼주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맨 처음부터 세 개의 덩어리, 세 조로 나눠서 그 조에다가 대응시키는 이런 방법. 됐습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켜서 이제 두 가지 각각 계산해서 최종 답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앞쪽에서 제가 풀었던 이 앞쪽에 한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쪽에 한 가지가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처리해서 두 가지를 동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집합 A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항등함수고 대입해준 숫자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B에서 정의된 함수는 상수함수다. 항상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겠고 서로 다른 의미 아닌 세 실수 A, B, C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항등함수부터 처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대입해준 숫자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x 처리해 주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러면 x 값이 0 또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런 값이 A하고 B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값이 A고 어떤 값이 B인지 그것만 좀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좀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 이제 상수함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지금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주어져 있는데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늘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값이 지금 이렇게 b 값이 지금 겹치거든요. 그럼 b 값이 0이 된다면 이렇게 좀 요 좌표가 된다면 이게 이제 0하고 4가 될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5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를 5 집어넣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좌표가 5에 또 결과도 5 이렇게 돼야 되면 자, 이쪽 좌표가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음이 아닌 세 실수니까 양수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5가 되면은 B가 이제 5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 값이 0으로 결정되고 A 값이 5로 결정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C라는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4라는 값이 C가 결정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해주는 한 가지. A는 5, B는 0, C는 4 이렇게 결정해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먼저 함수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항등함수. 그러니까 대입해준 수 x가 fx 이렇게 됐을 때 그 x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과 x가 그대로 나오는 결과를 찾아라. 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쪽에 A, B에 해당하는 원소가 0하고 5가 되는데 자, 과연 그 두 숫자 중에 과연 어떤 숫자가 A가 되고 B가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해 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상수함수하고 B가 이제 겹쳐진다 이런 부분. 그래서 B 값이 0이 되거나 5가 되거나 근데 이제 좀 의미 아닌 양수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 맞는 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정의 형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살펴서 확실하게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K값이 4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를 치라고 합니다. 1번 역함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보게 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네요. 그죠? 자, 여기 0되는 좌표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자, x 값이 4분의 k보다 크고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중에 구했을 때 정역으로 써야 될 부분이 범위로 먼저 나오군요. 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4x-k 돼 있을 때 역함수 문자를 바꾸면 되겠죠. x는 루트 4y-k 되겠고, 자, 우리는 이제 제곱 들어가면 됩니다. x제곱 4y-k, 4y는 그럼 어떻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k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y 값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x 값이 0보다 크다. 맨 처음에 우리가 y 값 0보다 크다 치역 부분이 정역으로 딱 바뀌어서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인가요? 자, 두 함수 fx, gx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hk, 원 넓이가 되는데, 자, 반지름이 또 이렇게 되더라 봅니다. 됐습니까? k 값이 8일 때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차 함수가 더 좋겠죠?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4분의 k 해가지고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자, 그랬을 때 이제 y는 equal x라는 것은 이렇게 딱 그려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접하게 하는 이 경우가 바로 여기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중심 잡으면 원을 이렇게 그려갈 수 있겠다. 한쪽만 그렸습니다. 다른 쪽은 이제 대칭해서, 자, 한쪽 접하면 다른 쪽도 접하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k 값이 8 됐으니까 이게 이제 2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니까 거리를 구해야 되면 이제 접선부터 구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2 이런 함수하고, 그 다음 y는 equal x 이렇게 되는데, 자, x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가 이제 평행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y는 equal x 처리되면 이거 이제 x 플러스 문자를 뭐 쓸까요? b 쓸까요? b 이렇게 평행 이동. 됐습니까? 자, 요 식이 바로 접할 때의 y절편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에다가 4배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에 8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판별식 t를 좀 하면 되겠고, 4 마이너스에 8 마이너스 4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4b는 그래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1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좀 나왔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가 되겠고, 지금 거리를 구해서 여기 이제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원점 확실한 좌표가 있으니까 0,0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2 되겠고 00 대입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를 구한 거니까 제일 작은 원은 자, 이런 형태 반지름. 자, 이때 이제 뭘 구했죠? 원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파이 r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분의 파이 형태에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1번 문제 풀이는 조금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없죠. 역함수 구해가는 거니까 이제 무난하게 구하고 이렇게 감점이 없도록 하는 이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자, 2번 문제가 원래 좀 치진 것 같습니다. 역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보다는 역함수 2차 함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접할 때 이게 지금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한 직선에 대해 접선 형태를 좀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k 값은 8이라고 해서 여기 좀 처리된 거니까 함수식은 좀 이용되겠고 됐습니까? 자, 판별식 t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b 값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반지름 찾아가는. 됐습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이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부분 정확하게 잘 들으려고 여러분들 좀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서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합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림과 같이 원 둘레를 3등분한 세 점 ABC가 있다. 그렇군요. 세 점 사이의 호의 길이는 모두 똑같다.
원의점 P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동한 후 B 위치에 있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B 위치. 알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한 개의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나오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A만큼 이동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꺼낸 구슬은 구슬에 다시 잘 넣어서 섞고 다시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나오면 자, P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원의 둘레에 따라서 자,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 이제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자, 1이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은 B가 되겠죠. 자, 그럼 B의 위치에 있을 경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3 더하기 4,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오면 B 위치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요 2, 5, 8 이렇게 나오면 C 위치에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3, 6, 9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다시 A 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딱 무엇을 꺼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구슬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슬을 다시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꺼내는데 이번엔 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B 위치에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B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칸 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 다음에 이제 3, 6, 9 이런 형태를 꺼내게 되게 되면 다시 B 위치가 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C 위치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뭐 한 칸 가는 개념이니까 1, 4, 7 이런 형태가 되면 다시 B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 A 지점에서는 자, 2칸 가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5, 8 이렇게 나오게 되면 B 위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B가 나왔다가 다시 B가 나올 경우 C에 나왔다가 B 나올 때 A 나왔다가 B 나올 때 그럼 이제 결국 이제 B에서 딱 멈춰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1 꺼낼 때, 4 꺼낼 때, 7 꺼낼 때는 몇 가지가 되겠죠?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가지 해서 9가지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 더하기 9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27이다. 이렇게 답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 긴 문장에 비해서는 사실 좀 약간 허접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니까 긴 문장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규칙을 좀 잘 이해하라. 뭐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B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해가는데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 꺼내서 눈이 수가 딱 나오면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나오냐, 둘 나오냐, 셋 나오냐, 그다음 넷 나오냐, 다섯 나오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부분 잘 처리했고요. 그 다음 집어서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는데 이번에 나온 수만큼 자, P에서부터 이제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방향만 바뀌는 거죠. 방향만 시계 방향으로. 자, 어차피 뭐 이 부분은 그냥 계속 같은 방향을 가더라도 거의 유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19번은 주어진 긴 문장 보고 겁먹지만 않았다면 차분히 침착하게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19번 서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서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